이런 환자가 있어요. 광대 수술 전이고요. 광대 수술 후예요. 그리고 이건 광대 수술 전이고 이건 광대 수술 후예요.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광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광대를 줄였거든요. 근데 더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더 줄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줄어들 만큼 줄어든 거 아니냐, 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이 환자분은 광대를 지금 더 줄이고 싶어 하세요. 어디서 수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축두골에 고정하는 병원 또는 뭐 1cm씩 넣어준다는 병원, 뭐 이런 병원들 중에서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과연 필요할까요? 광대 재수술이. 뼈로 보면 이런 상태. 자,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후.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뭐 고정은 잘 돼 있고 뭐 뒷광대도 없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워낙에 이만큼 있던 광대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왜 소용이 없냐? 이 환자의 목적은 사실은 여기를 조금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로 음영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볼록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조금 얄쌍해지면 좋겠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불룩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고개 들어서 보면 여기도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뼈로 보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과두에서 더 줄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상은 더 줄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볼 건 여기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지금 요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간격을 계속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면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개구장애가 발생해요. 지금 이렇게 수술 전의 모습을 측정해 보면 한 8.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 측정을 해보면 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3mm 미만이 되면요 개구장애가 발생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를 더 줄이면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하과두가 여기가. 그러면 이게 또 볼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줄일 수는 있어요, 물론. 뭐 2, 3mm 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줄였을 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피부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광대에 있는 부위에 이 피부 두께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대에 있는 부분에 피부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피부 두께가요. 무려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나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CT는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CT이긴 해요. 그래서 좀 부어있는 상태긴 한데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CT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14mm, 15mm 되죠. 자, 피부 두께가 10mm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뭐 몇 mm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3mm 옆에는 수술 전에도 여기 두께는 12mm 막 이렇게 되죠. 11점 몇 mm. 이렇게 피부 두께가 10mm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굴 작아지겠다고 광대 수술하는 거는 정말 자살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간다고 해도 또 내가 수술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수술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비대면 상담할 때나 대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광대 수술 얘기할 때 이 피부 두께 얘기하면서 살을 좀 더 빼시죠. 체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지방 흡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의사가 조금 거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돈 주고 수술대에 누우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후회가 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우리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광대 재수술을 해서 안 되는 경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 다음에 침샘이 너무 큰 경우, 그 다음에 하악과두가 너무 큰 경우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체중을 줄이거나 하는 노력은 없이 그저 재수술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꼭 좀 막아주고 싶고, 또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뭐 이런 부작용을 만들고 이런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불안함에 또 막 걱정에 패임에 막 이런 생각에 젊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수술하는 선생님도 이 환자만 이렇게 됐지 나머지 다른 환자들은 잘 된 사람 많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근 10년 동안 봐온 모습인데, 이런 경우 정말 왕왕 보이고요. 이렇게 재수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이러면서 또 광대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한 분은 7년 동안 광대를 12번을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수술할 때마다 저한테 오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1년, 7년 동안 12번을 수술하셔서 지금은 광대뼈가 아예 없어요. 지금 광대뼈가 남아있질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뭘 또 하고 싶어 하세요. 광대 수술은 하면 할수록 뼈가 없어져요. 거기다 뭐 뼈 이식을 하네 어쩌네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기대되는 효과가 위험도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근데 뭐 성형외과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환자의 욕심과 의사들의 욕심이 만나서 자꾸 이런 재수술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된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의사 원망하고 온라인 세계로 빠져들어서 이제 계속 욕하는 상황이 오고. 또 설사 제가 한 환자도 하고 나서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줄일 수 있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왜 선생님은 안 된대? 다른 데는 더 줄여준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히 광대가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만족하시는 경우보다는 망가져서 체념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높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그 리스크와 얻는 것과의 시속 게임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면 이런 수술을 내가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질 만큼 최대한 막 머리뼈에까지 이렇게 고정을 할 만큼 광대가 이렇게 없어져야 할 만큼 이 환자한테서 얼굴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광대 수술하고 재수술을 고민하거나 또는 또 수술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수술이 나쁘다, 이건 틀린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럴 수 있는데 뭘 얻고자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냐,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뭐 유명하다, 뭐 안전하게 난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실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100마디 광고, 뻔지르한 말보다 CT로 결과 보여줄 수 있는 한 선생님을 찾으시고, 이렇게 뭐 마취과 상주해요, 뭐 이런 거, 또 뭐 요새는 또 무슨 말리그넌트 하이퍼더미아라고 해서 악성 그 고혈증 때문에 뭐 단트롤렌 보유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수술 전 CT 찍고 수술 후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 받는 방법인데, CT도 안 찍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비대면 상담 왔는데 어떤 환자분이 글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술하기 전에 CT도 안 찍었네요. 뭐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뭐 마취가 상주하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뼈 수술한다고 하면서 뼈 CT도 안 찍고 수술하는 병원이 어디 있으며, 또 수술하고 나서 CT도 안 찍고 그냥 대충 보고서 잘 됐네,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하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CT 찍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광대 수술을 반복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칫하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주 험악한 케이스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은 고민하시고 재수술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양만큼만 얻어야지,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만들 때 과유불급이라고 이렇게 좀 글을 써놨고요. 욕심이 만들어낸 집착이 광대뼈를 다 없어질 만큼 수술을 12번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 갖고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을 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비대면 상담에서도 그렇고 항상 객관적인 수치, 내가 광대가 큰지 얼굴이 짧은지 피부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뭐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수술하려고 할 때는 득과 실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득과 실은 따짐이 없이 그냥 내가 바라니까, 병원은 많고 돈 주면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